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 심리적인 성향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리딩을 하면 그 사람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문적인 수준의 심리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 내담자는 작가분인데요. 현재 지필이 거의 완성된 상태인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용한 배열법은 6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배열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배열이죠. 현재, 외부 상황, 가까운 미래, 방해 요인, 조언, 최종 결론의 순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별카드인데요.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북극성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죠. 즉, 방향성은 이미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밤인 거예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물을 붓고 있고 또 땅에도 물을 붓고 있다는 건, 타로카드에서 물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감정, 나의 혼신의 어떤 집중, 어떤 몰입,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렬한 희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나의 감정적인 어떤 몰입은 굉장히 큰 상태인데 아직 밤이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외부 상황은 소드 왕입니다. 왕은 강한 힘과 주도권을 가진 인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소드 왕이죠. 소드 왕은 논리나 판단력, 또 전문적인 면에서 능력이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작가라는 직업을 고려해보면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이미 전문성을 갖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내담자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그 결과물도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예요. 이 문제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인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까운 미래는 소드 8번인데요. 인물이 검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눈도 가려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실제로 완전히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소드 왕에서 전문성도 있었고 별카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막연하지만 강렬한 방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이래야 돼, 반드시 이 수준이어야 돼, 이 정도로는 부족해, 이렇게 스스로를 묻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해 요인은 3개 카드인데요. 3개는 하나의 세계를 완성하는 카드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이 충족되고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드가 방해 요인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즉, 내담자는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해져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나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한계에 빠져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소드 8번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런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카드에서 방향은 보여도 준비 상태는 막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언은 힘 카드인데요. 앞서 소드 8번과 3개 카드를 함께 연결해서 보면 내담자는 완벽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한계나 어떤 생각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을까?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서는 스스로 어떤 변수에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언의 카드에서는 내 안의 통제력, 내 안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례에서의 완벽주의 성향은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스스로 불안감에서 비롯된 어떤 강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카드는 그 불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통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태양인데요. 태양이 뜨면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죠. 안정적이고 밝은 시기죠. 그동안 어두웠던 시기를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출판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결국에는 이 빗장을 뚫고 나와서 자신감 있게 세상 앞에 나 자신을 내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 카드를 보면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자신의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담자도 결국에는 스스로 빗장을 풀고 나와서 자신감 있게 세상 앞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앞서 카드들과 연결해서 보면 태양은 긍정적인 결과인 동시에 어떤 하나의 심리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태양이 떠서 좋다는 건 동시에 태양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내담자는 이 스스로 해결하는 주도성보다는 좋은 환경, 좋은 시기, 좋은 조건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즉 내담자의 고민을 만들어내는 무의식 안에 그 가장 큰 원인은 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스스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한계나 두려움 때문에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외부의 어떤 시기와 같은 나 자신이 아닌 요소에 의존적인 성향도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타로를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로 카드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사람의 무의식 안에 심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했고 결국 타로 카드로 심리를 분석하는 기법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운명 탓이고 무슨 탓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심리에 있습니다. 타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왜 힘든지,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